캐나다 컬리지는 생각보다 영어가 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혼입니다. 캐나다 유학을 고민 중이신 엄마가 계시다면 꼭 한 번은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컬리지를 선택할 당시에는 학업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고려하여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컬리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타지 생활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왕 컬리지를 가신다면 철저하게 이민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남편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취업비자가 필요했고 LMIA는 업주에게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컬리지를 입학하면 배우자에게 취업비자가 나온다 하여 컬리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컬리지 입학을 위해 많이 조사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컬리지를 가더라도 배우자에게 취업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캐나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제가 컬리지를 통한 이민 방법이 유일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컬리지의 경우 외국인을 위해 보통 ELS 코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고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 정해진 레벨에서 공부한 후 일정 코스를 이수하면 본과 입학이 가능한 것이죠. IELTS 점수가 없다면 A 컬리지 본과 입학을 위해 A 컬리지에 있는 ELS 코스를 이수하는 조건입니다. 컬리지는 ELS 코스만으로도 수입이 상당한 거죠. 캐나다 가보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렇게 ELS 코스를 하거든요. ELS 코스를 수강하더라도 자녀 무상 교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경우 영주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 접하면 금방 본과로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정은 다음과 같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컬리지 본과 입학을 위해 26년 9월 ELS로 입학해 레벨 1단계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6년 9월 레벨 1, 27년 1월 레벨 2, 27년 5월 레벨 3이 되고요. 27년 9월 레벨 4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뀝니다. 28년 1월 레벨 5가 되고요. 28년 9월에서야 본과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본과 공부 2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5월은 계절학기인데 보통 ELS는 진행을 하고 본과의 경우는 과에 따라 오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ELS만 2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본과 2년을 하는 것이고요. 한 번도 페일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물론 레벨이 처음부터 5레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입학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레벨 5를 마쳤더라도 다음 학기에 본과 입학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 해 9월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ELS는 다 마쳤는데 본과 입학이 9월에만 오픈을 해서 8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문제는 레벨 테스트는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때그때 모인 사람들을 적절하게 나누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모두 다 높은 레벨을 주고 싶지 않겠죠. 레벨이 낮을수록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레벨을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캐나다 체류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매달 드는 생활비 500만 원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IELTS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가장 가성비 있는 방법이죠. 모두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공부가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혼자 공부를 해서 IELTS 점수 받아오신 분들이 패커스 IELTS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에서 캐나다 온라인 어학원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아일락이라는 어학원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몰랐는데 이런 방법으로 오신 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많은 컬리지에서 당사 대학의 ELS를 마치지 않더라도 아일락을 통해 어학 코스를 이수했을 경우 바로 본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현지에서 아일락을 다닐 경우는 자녀 무상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일락이 사설 교육기관이라서 그렇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캐나다 현지 컬리지들도 아일락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일락의 공부는 이렇습니다. 캐나다 보통 컬리지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아일락에서는 자체 IELTS 시험을 주기적으로 보고 점수를 보고해야 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IELTS 점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아일락에서 공부하신 분에게 들었는데요. 컬리지 과제나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어플 같은 것을 학원에서 많이 소개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본과에 와서 빨리빨리 과제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아일락 공부하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길 진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락은 캐나다 시간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거의 새벽 시간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일락을 하는 몇 개월 동안은 밤낮이 바뀌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캐나다 와서 아이 케어 하면서 ELS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쪽 저쪽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어차피 두 개 다 힘들다면 한국에서 몇 달 빡세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 부분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컬리지는 어학 코스도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600에서 800만 원 합니다. 본과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1레벨을 받아 2년을 할 경우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이 듭니다. 아일락은 한 학기에 300에서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레벨이 낮다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린 후 아일락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 때문입니다. 저처럼 ELS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언어부터 좀 하고 차차 할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에 자신이 없는 거죠. 반면에 점수를 따고 오신 분들은 아카데미 IELTS 점수를 따셨기 때문에 본과 공부를 수월하게 하셨고 언어의 자신감이 있으니 취업이나 코업에도 적극적이셨고 심지어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도 봤습니다. 캐나다 사회는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구하든 직장을 구하든 누군가가 나를 보증해주는 레퍼런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나를 보증해줄 친구가 정말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캐나다 친구라든지 영주권이 이미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캐네디언들은 거의 모두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어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분들이 다가오는 만큼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캐나다 컬리지는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체력도 너무 많이 소모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ELS를 통해 영어가 늘기를 기대하며 현지에서 몇 년이고 버티는 방법도 분명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민이라는 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한국에서 언어 준비를 마치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특정 방법을 강요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처럼 뒤늦게 알고 후회하거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경험을 공유합니다. 캐나다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엄마라면 컬리지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영어 실력, 또 가고자 하는 학교의 ELS 구조, 시간과 비용,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한 번쯤은 차분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결정 앞에서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